안녕하세요. 스쿨 오브 러브입니다. 북스 앤 러브에서는 우리가 책을 통해서 어떻게 부부 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읽은 책에서 나온 내용이 우리의 부부의 생활, 결혼 생활, 부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게 해준다는 거죠. 지금은 저희가 정서적 흑수저와 정서적 금수저에 나온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서적,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지금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발달 트라우마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나의 부모와 애착이 형성이 잘 되지 않아. 그러면 발달 트라우마를 겪는다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의 성장 과정이, 또는 내 배우자, 내 남편이나 내 아내의 성장 과정이 부모에게서 애착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부모가 아기 때, 내가 태어나서 1살, 특히 1년 동안, 특히 1, 2년 동안 나에게 나의 어떤 배고픔, 나의 피곤함, 나의 힘듦, 나의 어떤 그런 즐거움, 나의 재미있음, 신남, 이런 거에 같이 반응해주면서 웃어도 주고, 울어도 주고, 안아도 주고, 얼러도 주고, 이런 행동을 부모가 잘 했다라면 나는 애착 형성이 잘 되고 발달 트라우마를 겪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와의 살 비비기도 잘 되지 않고, 볼 비비기도 되지 않고, 부모가 안아주지도 않았고, 더 큰 어떤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부모가 나를 버린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또는 부모가 나를 방치한 사람들도 있고, 또는 그것보다 더 약하게 부모가 나를 다른 사람한테 맡긴 사람도 있고, 나에게 별로 사랑을 주지 않는, 그 다음에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맡겨가지고 애착이 형성이 안 된 거죠. 그런 아기들은 어른이 돼서 그런 아기의 깊은 곳에 사랑이 잠재되어 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발달 트라우마를 겪게 돼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마음이, 정서가 방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뿌리가 잘 없다 보니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내 자아의 깊은 곳부터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존재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와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나에게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자꾸 나를 안고 자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안김을 받으면 불편한 거야. 난 안김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를 좀 불편해,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을 안고 자고 싶은 사람은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건데 이상하게 반대되는 거를 느끼는,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 애착 손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죠? 내가 사랑이라는 거를 잘 모르니까 그냥 누가 선물을 해주니까 사랑받는다라고 느꼈어. 그러면 무조건 받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선물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만약에 선물이 끊기게 됐을 때 어느 날 상대방이 실수로 선물을 못 해준다라든지, 아니면 더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챙긴다거나 이러다가 조금 시기를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극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내가 사랑받지 않는 거구나. 왜? 나는 선물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라고 생각했는데 선물이 없으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내 배우자와 또 싸움의 관계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가 영세 때, 아기 때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은 나에게 내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사랑을 배울 기회를 놓쳤다라는 거고, 그 시기는 절대 다음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중에란 말은 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여기도 사실 그런 말이 나와요. 아이들의 세계에 나중에란 없다. 근데 이게 내가 아이 때 나중에가 없는 애착을 받지 못했다라면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 사랑이라는 걸 올바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나를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따가 좀 해야 돼 뭐 이런다라든지, 그거를 사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 그 다음에 내 생각에는 그런 색깔은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아. 뭐 약간 여러분들이 뭐를 구매하려고 하거나 어떤 의견을 나누거나 이럴 때 내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가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나랑 생각이 다를 수 있지? 내 말에 무조건 맞춰줘야지. 이러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어렸을 때 애착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뭐를 하려고 그래. 내가 내 아들이나 내 딸을 어떤 학원이나 어떤 곳에 보내려고 하는데 내 배우자가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어떻게 반대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반대할 수 있어요.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만 내 부모와 나의 의견이 다를 때 내 부모는 의견을 나한테 낼 수 있고 나와 반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거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반대받은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와 화가 생기는 거죠. 내 초자아, 내 자아의 깊은 곳에 애착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의 불편한 느낌을 가지고 그 사랑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발달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실제로 뭐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라든지 뭐 실제로 뭐 되게 자기 자신을 너무 막 험난한 곳에 자기를 던져.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더 범죄에 더 많이 노출이 되게 되고 불안한 사랑에 더 많이 노출이 되게 되고 내가 진정한 사랑을 잘 알지 못하니까 나의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노출이 돼서 더 어려움을 더 겪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진짜 사랑을 모르니까 나를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하는데 나는 불편하다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사랑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어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너는 나랑 다른 생각을 얘기할 수 있냐고 싸우게 된다라든지,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불편해하게 되고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기 때, 특히 1살 때 또는 아기 때 태어나서 1년, 2년 동안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애착을 받는 것은 너무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내가 힘들 때 와서 안아주고, 내가 정말 약한 존재죠. 그때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때 내가 깊은 사랑의 도움을 받으면 어때요? 내가 독립의 존재가 됐을 때 부모가 나를 위해서 그 당시에 사랑해줬던 게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야, 이런 건 네가 스스로 혼자 해봐야 돼. 네 생각은 그런 거는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줄 때도 그게 사랑인 줄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나에게 반대되는 의견과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들은 다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너는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반대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엉뚱한 사랑에 노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성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실제로 겪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는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도 잘합니다. 자기 행동에 따라서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어때요? 진실을 말하기를 원하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진실을 말하기를 원해.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사랑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거는 뭐예요? 나의 잘남, 나의 멋있음. 그러니까 되게 겉보기적으로 완벽주의자인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안 될 때는,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만약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게 발각되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에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거짓말이 습관화돼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을 항상 완벽한 사람의 틀에 맞춰서 갖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걸 상당히 싫어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애착 형성이 되지 않은 사람.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배우자와 관계가 잘 맺어질까요? 잘 맺어지지 않죠. 그리고 심지어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 생각도 있었으니까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둘러대기도 되게 잘합니다. 그러면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안 되고, 그러면은 부부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 배우자가 좀 거짓말을 잘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봐요? 아, 어렸을 때 부모와의 애착 형성이 잘 되지 않았구나. 이렇게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제가 이 정서적 흑수저와 금수저라는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의 이 북스 앤 러브의 방향성을 조금 잡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까지는 수업이 아니라 지난번까지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 책을 요약하는 형태로 나갔는데 이제 앞으로는 책에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쿨 오브 러브의 북스 앤 러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